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 사이트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유튜브에도 모든 자료들이 웬만큼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유튜브를 제작한 거는 벌써 3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때는 솔직히 그 학생들이 그냥 그 너무 질문을 많이 하길래 그냥 그 항시 그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고선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제가 올렸던 거고 그다음에 오면서 제가 그 모든 소스로 올린 이유는 제 것을 보고 지금 기업체에서도 많은 기업체에서 오히려 더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개발함으로 인해서 제가 그 일본과 중국보다는 그 IoT 분야 4차 산업혁명은 우리나라가 먼저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모든 소스를 공개하고 그 생각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은 그 인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는 그 학습을 해 가지고 그것을 머리에다 암기를 하는 게 제가 배웠던 시대라고 그러면은 지금은 모든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얼마나 빠르게 내가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것으로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결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면서 그 서로의 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누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높이 평가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쪽에서 프로그램 쪽을 하고 있지만은 이쪽에 IoT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는 저는 볼 때는 기술자가 있고 그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서로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바로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잘하는 사람이 전문가느냐? 제가 볼 때는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지 전문가이지 모든 것을 잘한다고 전문가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 PLC라든가 전기공학이라든가 기계공학을 잘할 수는 있어도 전문가 대접을 받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쪽에서 그 새로운 그 학문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이쪽을 공부만 하면은 바로 전문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구글 문서, 어저께 개발됐으면 바로 지금 구글 문서가 뜨기 때문에 구글 문서만 읽더라도 바로 전문가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주도 학습이 여기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현장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러한 그 데이터가 하는데 저희 빅데이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는 그러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개발자들 그다음에 전문가 여기가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연결을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존과 그다음에 구글에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최소한 빅데이터까지는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이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되고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하면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제가 설명에 들어와서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아마존과 파이어베이스 제가 구글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개발자들은 지금 여기 아마존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원하는 게 너무 다양하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이쪽에 보면은 사물 인터넷, IoT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돼 있고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존 이쪽으로 합니다. 저도 지금 아마존의 웹서버를 i2r.link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아마존 서버에서 다 하고 지금 인스턴스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존에서 들어오셔서 인스턴스 1개를 가지시면은 1년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저도 뭐 1년간 무료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차지가 들어가지만은 한 달에 한 35,000원 밖에 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는 인스턴스를 2개, 3개를 쓰면서 컴퓨터를 여러 개를 내가 보유를 할 수 있고 하드웨어를 용량을 하면은 S3에다 저장을 하는데 용량에 따라서 크게도 작게도 하면서 그 용량을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모든
인증이라든가 그다음에 통신 속도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 아마존을 쓰면은 그 비용적으로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IT 업계들에서는 전부 다 이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파이어베이스를 제가 띄운 이유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여기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갔습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 구글 클라우드에서 다이얼로그 플로우, 파이어베이스, 그다음에 구글 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을 그 제가 같이 병행을 하고 쓰고 있는 거는 그 IBM도 물론 써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쓰면서 향후에는 아마존이 편리하냐 아니면은 구글이 편리하냐 이거는 지금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그냥 다 써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쓰기 업무에 적당한 것을 그때그때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구글의 장점은 뭐냐? 제가 최대의 장점은 바로 음성 인식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물론 이쪽도 AWS, 아마존도 음성 인식을 지원해서 제가 해봤지만은 영어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쪽 파이어베이스 제가 유튜브에도 다 올렸지만은 한글이 그대로 다 먹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인도네시아에다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음성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를 하면은 인도네시아 거는 제가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구글에서 알아서 음성을 다 저기 그 인도네시아 거를 다 올려주고 통역을 다 해주기 때문에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서 구글도 지금 그 음성 인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체계적으로 나가고 있지만은 정립화가 안 돼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글 파이어베이스와 연동되는 그런 그 음성 인식을 지금 쫓아가면서 하면은 바로 선두에서 전문가가 되기도 쉽고 그다음에 1등이 되는 어떤 사업 아이템을 구축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구글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끝쪽에 보면 머신러닝이 있죠. AI를 프로그램을 짜는데 이쪽에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머신러닝이 들어간 게 지금 몇 달이 되질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 머신러닝을 구글 거를 쓰게 되면은 상당히 쉽게 접근하고, 물론, 이쪽 아마존에서도 내가 구현을 할 수 있지만은, 구글 초보자들은 머신러닝, 파이어베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난도의 그 실력이 늘면은 AWS에서 들어가서 쓰는 것이 더 프로그램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 두 가지를 다 쓰면서 병행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저는 요쪽에 그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것을 이쪽에서 제공을 하는데 내가 데이터베이스만 바꾸면은 전등이라든가 모든 IoT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쪽에서 그 구글에서는 지금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센서 네트워크를 대비해서 리얼타임 이쪽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제 유튜브에도 저기 그 올려 있지만은 이쪽에 요금 체계를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이 많아지면은 이쪽은 요금 차지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구글 지도도 상당히 그 요금 차지가 들어가면은 접속자 수에 따라서 요금이 차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 정도 양이다 그러면은 아마 매출이 100억 단위 이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거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아마존으로 옮겨 타시면 됩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 다를 가져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그 요금 체계를 염려하는 데 같은 데는 아마존으로 오게 되면 무료로 그것을 다 하는 프로그램을 또 짤 줄 알아야지 이것이 내가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AW에 들어와서 이 모든 머신러닝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직접 깔고선 운영을 하면은 차지가 먹지를 않습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거기서 제공하는 것을 하면은 그 접속할 때마다 돈이 차지가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듯이 몽고DB 빅데이터인 이것을 아마존에다 직접 깔고 쓰면은
초보자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안 될 때는 요금 차지가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35,000원 밖에 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 미래에는 어떠한 그 시장이 열릴 건가? 제가 여기를 잠깐 이렇게 놨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삼성 덱스가 있는데요. 저도 지금 요 덱스를 쓰고 있지만은 제 유튜브에도 덱스에 대해서 그 사용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요걸 넣으면은 이거 PC로 바로 이것이 뜹니다. 요 모니터가 지금 그 삼성 덱스 기술로 보시면 한 번쯤 봐야 됩니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제가 스마트폰으로 하면 이렇게 PC 화면이 바로 뜹니다. 제가 좀 이따가도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PC 화면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 덱스 모니터를 제가 대만에서 나오는 거를 2개를 구매해서 지금 이렇게 써봤는데 약간 지금 무겁긴 합니다. 근데 15인치가 15만 원밖에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이 스마트폰은 이것이 PC 성능을 능가하기 때문에 그냥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쓰면은 그냥 PC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PC를 대체하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구글 클라우드로 대체되면은 그냥 이것은 앞으로는 그냥 그 단말기 정도의 개념만 가지면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덱스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덱스가 이 모니터가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LG 롤러블 이 디스플레이가 대체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나는 스마트폰과 그냥 요거 두루마리로 똘똘 말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그 키보드만 이렇게 펼쳐서 그냥 하면은 PC가 바로 됩니다. 그리고 이 롤러블 이러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벽에다가 둥근 형태로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형태가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지만은 학교에서도 앞으로는 그 학생들이 PC를 안 가지고 다니고 지금 여기 이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다니면은 바로 수업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이거는 팔고 있는 거죠. LG에서 롤러블 스마트폰 지금 이렇게 하면서 피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여기까지 현실화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분명히 제가 볼 때도 개발하고 있으리라고 봐요. 15만 원짜리 요거 충전까지 다 되면서 하는 것이 대만에서 15만 원에 나오지만은 국산에서 필 수 있는 아주 가벼운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은 세계 시장을 또 석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회사에서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이것을 그 IoT를 구성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에서 IoT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정립이 딱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화면 공유가 안 됐나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됐나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 꺼지나 봐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가셨는지 모르지만은, 어, 여기서부터 잠깐 그 아마존과 파이어베이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 덱스 기술이 나오면서 이렇게 롤러블 TV 같다는 거, 음성은 나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그 IoT를 구성하려면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것이 회사에서 그 금액적으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회사의 그 손익과 연관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립을 잘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돼 있는 그 회사가 개념이 별로 없고 이것이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적으로 이것을 구성을 하다 보면 여기 D1 미니인데요. 여기 와이파이가 되면서 제가 주로 쓰는 건데 요거 1.7달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1,700원인데 이것을 제가 거의 세계 최초로 아마존 서버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가 컨트롤러와 제어와 그다음에 컨트롤러 요것을 기계 제어를 하는 것을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것만 붙임으로 인해서 제 유튜브 돼 있지만은 PLC를 제가 스마트폰으로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걸로 하면은 와이파이에 붙여 가지고 인터넷으로 아마존에 들어가서 전부 다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 가서든지. 그래서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은 가격을 싸게 내가 시장에다 내놔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넣고선 구축을 하면은 정수기에다도 이걸 붙이면은 모두 자동화를 쫙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불과 1.7달러에.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AP라는 거 인터넷을 연결을 할 거냐, 사내망을 쓸 거냐, 아니면 직접 기계에다 접속을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도 또 분류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쓰면은 IP 타임을 쓰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AP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접속을 하게 되면 와이파이는 우리가 AP 모드하고 스테이션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AP 모드라는 거는 접속을 할 수 있는 거, IP 타임 같은 경우는 AP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나 거기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죠. 이것도 AP 모드, 스테이션 모드 두 가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AP 모드로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공유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여기 와이파이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션 모드로 하게 되면 이게 인터넷이랑 연결돼서 IP 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접 이것을 사내에서 인터넷을 끊고선도 PC까지는 인터넷을 끊고 IP 타임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AP에다가 내가 스마트폰, 여기도 같은 AP, 직접 AP를 할 때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바로 접속하면 1대1로 접속하는 그러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걸 스테이션 모드로 해서 IP 타임에다가 붙여주고 내가 IP 타임에다가 접속을 하면은 서로 통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192.168.0.1234 쭉 나가서 255까지 같이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부터 255니까 우리가 보통 1번은 게이트웨이로 쓰고 255는 우리가 보통 200번지 이후는 고정 IP로 해서 DHCP는 보통 우리가 1에서 200번까지 씁니다. 아니면 이 DHCP를 2부터 244까지 쓴다고 해도 244개의 제어를 내가 HTTP 통신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HTTP 통신을 쓰게 되면은 전부 다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데이터베이스를 쓰고 싶다. 조금 양이 커져서 공장 하나를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라즈베리 파이 이것을 들어가서 MQTT 통신이라는 것을 쓰면은 통신이 아주 안정적으로 됩니다. 우리가 TCP/IP 통신과 HTTP 통신을 하다 보면은 보안이라든가 통신이 끊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은 10년 전부터 우리 학자들이 MQTT 통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그거는 학문적으로도 실험에 들어갔는데 36만 명이 동시 접속을 해도 끊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버스에서는 지금 IoT 분야에서는 전부 다 MQTT 통신을 씁니다. 근데 요거는 D1 미니 같은 경우는 1.7달러짜리는 MQTT 통신 서버를 구성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여기 라즈베리 파이에서는 그것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통신 규모가 많으면은 이 라즈베리 파이 하나를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MQTT 통신을 구성을 해서 아주 질이 높은 그러한 IoT를 구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끊고 IP 타임을 통해서 다 제어를 할 수도 있고 DHCP를 통해서 서버를 두고서 쭉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이걸로 DHCP 서버로도 구성할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비효율적입니다. DH 서버는 IP 타임을 쓰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즈베리 파이 하나면은 공장 하나, 큰 공장 하나는 다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UI라든가 이런 것을 편리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PC까지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쓰기가 편하죠. 아무래도 모니터랑 연결되고. 물론요, 라즈베리 파이도 모니터하고 연결해서 제 유튜브 보면은 다 그렇게 씁니다. 하지만은 약간 버벅됩니다. 그래서 여기 PC 하나, 그냥 요새 50만 원밖에 안 하니까
PC 하나를 넣고선 하면은 아주 효율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서 내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모든 세계 월드 클래스에서 제어를 하고 싶다. 내가 뉴욕에서도 모든 것을 접속을 하고 제어를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뛰어넘어서 AP를 인터넷망에다 연결을 해서 클라우드랑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에 연결하면서 아마존을 쓸 거냐, 구글을 쓸 거냐, 두 개를 다 써야죠.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를 접속해서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하는 거니까 이 모든 회사에서 구성을 할 때는 물론 제 유튜브 보면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도움을 받으면은 한 10분의 1로 속도가 이게 확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드웨어적으로 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서의 트러블이 회사마다 여기서 많이 생깁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과거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10년 전 교육을 받고 최소한 5년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되고 항상 그다음에 회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려다 보니까 그거를 고집하게 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쭉 써본 결과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D1 미니부터 클라우드까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하면은 가장 좋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있느냐? 최소한 개발자들, 운영자들은 그것을 찾아줘서 그것을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지금 노드 MCU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여기서 쓰는 자바 쪽을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거를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쪽에서 D1 미니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하드웨어랑 직접 붙습니다. 모터라든가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붙여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서는 프로그램의 유용성보다는 하드웨어와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터페이스를 드라이버를 누가 프로그램을 다 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노드 MCU에는 거의 굉장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아두이노 이쪽에서 거의 모든 드라이버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기기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를 개발하면은 아두이노 이것을 개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헤드 파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이쪽에다가 저희 라이브러리로 제공을 해주는 게 거의 그래야지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쪽은 아두이노를 쓰는 게 지금 제일 제가 볼 때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라즈베리 파이부터 이쪽에 이쪽에 클라우드까지 프로그램은 그러면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이때 제가 쓸 때는 개발자들은 많이 써야 되는데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소개시키는 노드레드, 제가 90년대 초부터 오래됐죠. 넷뷰를 한 20년을 쓰다가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노드레드로 바꿨습니다. 근데 넷뷰를 쓰다가 인터넷망에다가 클라우드에다 접속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근데 그 중에서 몇 년 전에 제가 4, 5년 전에 노드레드를 IBM에서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바라보고서 딱 발견을 하고서 바로 그날로 이걸로 바꿨습니다. 넷뷰에서 되는 거 여기서 다 되고 이것에 대한 장점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노드레드는 넷뷰처럼 비주얼하게 짤 수 있어서 전문대 이상 아니면 고졸자라도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C샵과 노드레드, C샵은 굉장히 프로그램 짜기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 다음에 4년제 이상을 좀 나와야지 그것을 조금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지식이 있는데 노드레드, 전문대만 나오면 충분히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개발비가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개발 인력을 또 구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발비가 싸게 된다니까 제품 원가가 또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한 장점이 이게 노드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개발자들은 이 노드레드에 노드를 개발을 해줍니다. 이것은 노드레드는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르게 요거는 플랫폼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것의 단점은 뭐냐 하면은 그 유저 2명, 3명 나오는 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 2명, 3명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짜주려면은 HTML로 해서 요 노드레드 안에서 이걸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레드는 처음에 여기 기본 라즈베리파이는 기본으로 이 프로그램이 탑재돼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노드레드를 깔고 쓰면은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유저당 그냥 라즈베리파이 하나씩 그냥 우리가 서비스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아주 그 파워풀한 그러한 그 솔루션을 IoT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즈베리파이와 노드레드 아주 처음부터 이 노드레드는 이 라즈베리파이를 겨냥하고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탑재돼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노드레드 여기에다 넣고 쓰면은 여기까지 이 노드레드는 PC에도 깔 수가 있고 제가 여기 유튜브에도 했지만 아마존에다가도 까는 것을 제가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예, 여기까지 다 씁니다. 이거 하나로 되도록이면은 노드레드로 이것을 쫙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 뭐 C샵을 쓰고 뭐 이런 개발자들은 노드레드에 노드를 개발을 해줘서 고졸자도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되면은 회사의 단가가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가 여기 빅데이터를 그러면 써야 되는데 DB를 구성을 해서 DB에 의해서 우리가 가로등 2,000개, 3,000개, 3만 개, 5만 개, PLC 10,000개 이런 것을 제어를 하려면은 결국은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뭐 SQL이니 이것을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런 것들은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빅데이터용은 요 몽고DB입니다. 몽고DB는 빅데이터용으로 나온 게 비관계형입니다.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뒤에 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바뀌어도 어저께 거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빅데이터인 이 몽고DB를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파이어베이스를 얘기를 했는데 구글의 파이어베이스도 이 몽고DB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추세는 이 몽고DB 빅데이터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AI는 어디로 연결되느냐? 물론 몽고DB랑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AI의 모든 솔루션들이 이제 함수로 나오고 막 이럴 텐데 그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를 쓰기는 몽고DB를 쓰기가 더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SQL도 다 제공을 하지만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개발비가 많이 들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 개인적으로 쓸 때는 제가 볼 때는 개인이 쓴다.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 쓴다. 판매용이 아니다 그럴 때는 노드레드와 몽고DB를 써가지고 이렇게 쭉 구축을 하면은 가장 쉽게 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내가 기계를 만들어서 이거를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홈페이지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다수의 유저들이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축을 해야 되는가? 언어를 뭐를 써야 되는가? 이것이 또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 견해지만은 이거는 회사마다 틀리지만은 제 견해로는 HTML이 제일 좋습니다. HTML은 저는 그 W3 스쿨에 들어가서 보시겠지만은 그쪽에서 많은 그 자료를 제공해주고 이거는 그 UI 컴퓨터에서 그 홈페이지 화면 구글에서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HTML로 나오고 되도록이면은 제가 볼 때는 HTML도 자동으로 생성되게 제 유튜브에 보면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HTML 쓰는데 여기다가 HTML 또 한다고 뭐 저기 또 다른 것들 막 깔고 이러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런 거 깔지 않고 순수하게 로우 HTML만 써서 구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AI가 짤 수 있고 여보세요? 지금 교육 중이라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HTML 이것을 쓰시는 게 그 기본적이고, 그 다음에 쓰실 때 자바스크립트를 기본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드-레드 이 회사에서 같이 나온 게 노드.js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js 요것을 구축하는 게 저는 요것을 기본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면은 전문대 인력도 들어오기 쉽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더 높은 지식을 그 요구하는 4년제 이상 그 대학원생들의 그러한 사람들은 이 노드-레드의 노드 자체를 C샵이라든가 C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아니면 노드.js로 이거를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딱 로우 레벨, 하이 레벨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고졸자들에서 그 코딩 인력, 그 다음에 개발자 이렇게 나눠서 그 코딩 인력들은 여기 노드-레드 가지고 쭉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구축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학생들 하는 건데, 요 PLC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거 제가 RS232 20년 전부터 통신으로 제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프트웨어로 연결을 해서 요즘은 제가 유튜브에다 올리지만은 요거 12만 원이면 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소노프 전등 제어 요거 하는데 와이파이가 들어있는데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은 요거 전등, 예, 요거 5,000원입니다. 알리바바 들어가서 하면은. 보름이면은 저기 배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토로봇은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OTTO라고 쓰면은 쭉 나옵니다. 요거 그냥 3D 프린터로 찍고 하는데, 요거 저기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소노프로에서 여기 지도 띄워가지고 노드레드로 작성한 겁니다. 예, 여기 지도 올린 것도 월드맵이라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지만은 요거 1시간, 한 10분이면은 요거 지도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 내비게이션도 만들 수 있고, 노드에 대해서 딱 노드를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것을 쓰는 것이 개발 단가가 훨씬 높고 적겠죠. 요거는 저기 아까 저희 학생이 그 오토로봇을 했는데 지가 3D 프린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작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이 나갈 텐데요. 지금 여기 아마존 서버에 지금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서버 제 거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드레드 아마존 서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드레드에 들어가시면은, 예, HTML문을 여기서 작성을 합니다. 여기다가 HTML문을 그대로 넣으면은 그대로 이것이 출력이 나갑니다. 이렇게 HTML문. 그 다음에 이 안에서 함수를 자바스크립트라든가 이걸로 그대로 짜면은 그대로 여기서 프로그램이 돕니다. 그 다음에 HTTP 통신도 그대로 하면서, 요거는 제가 이쪽에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게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파워풀한 게 소프트웨어를 넘어선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팔레트 이런 것들을 여기서 불러다가 쓰는데요. 여기서 보면 팔레트 관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설치 가능한 노드 여기에 보시면은, 예, 여기에다가 제가 파이어베이스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게 올라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예,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노드를 자체로 올린 겁니다. 이거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저도 물론 개발해서 다 올려보고, 그래서 회사에서 제품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예, 이거를 개발해 줄 정도가 되어야지 조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노드로 여기 하다 보면은 요 노드를 여기다 해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파이어베이스를. 그러면은 아까도 전등 같은 걸 개발하면은 여기서 노드 하나만 딱 하면은 바로 누구든지 올려서 IoT를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그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 그 이제는 그 같이 하셔서 그 질문이 있으면은 같이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번 질의 있으시면 여기다 올리셔도 좋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나요? 예, 지금 그 디지털 헬스케어 저번 때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웹에서 그 저기 그 계속 그 헬스케어 그 프로그램들도 저번 때 저도 한번 그 헬스케어 그 운동하게 되면은 몇 시간 그거 체크하고 이렇게 웹 앱으로 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것을 한번 그 개발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10분 동안 뭐 아령을 몇 번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한다고 그랬는데 헬스케어가 지금 그 어플들도 꽤 나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인터페이스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어쨌든 DB랑 이것이 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DB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앱과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강의 커리큘럼은 저기 그 여기 그 c.du원.ac.kr에 보시면은 여기 그 다 있어서 뭐 그렇게 예, 이쪽에 들어오셔서 그 이렇게 혼자서 학습할 수 있게 다 해놨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아두이노 설치 그러면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다 이렇게 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그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게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보면은 그 댓글에다가 올리고 아니면 이메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그 가장 그 제가 소스까지 다 올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하는데 이제 개념을 잡기가 조금 어렵죠. 야, 지금과 같은 개념은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기 그 이쪽에 그 중기청의 그 기술지도 뭐 6회까지 하셨으니까 그것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가서 개발자들 이렇게 개념 잡아주시고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뭐 언제든지 전화라든가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그때그때 그 언제든지 답변을 드립니다. 예, 저희 지금 저희 애들을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좋은 거는 제 홈페이지 작년에도 ERP 개발 업체인데 하드웨어랑 연결해서 IoT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회사인데 제 웹페이지에 들어와서 학생들 이렇게 작품을 보고서 클릭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두세 명 면접 봐서 데려간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제가 그래도 이쪽 IoT 분야에서 그 모든 것을 저희 학생들한테 아마존 클라우드하고 그다음에 몽고DB 모든 것을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데려가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예.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학생들 연결을 해드립니다.
근데 그 인력을 쓴다고 그러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T 업체에서는 그 인력을 쓰는데 보통 코딩 인력이 한 초봉이 4천입니다. 조금 보통 업체들이 한다고 하면 2,400 정도로 지금 중소기업에서 데려가고, 전문대 인력이 보통 대기업이다 그러면 3,200 정도를 제시하고 데려가는데, 모르겠습니다. 인력을 또 1년 동안 있다가 적당한 또 금액이 안 맞으면 또 다른 데로 이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그런 문제에서 지금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가까운 데 같으면은 학생들이 가니까, 개발 인력은 근데 제가 볼 때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프로그래머는 처음부터 자질을 좀 타고나야 됩니다. 어떤 자질이 있냐면은, 프로그래머로서 영특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오래 하질 못해요. 이 프로그래머는 한 번 손대면은 끝까지 그것을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혼자서 하고 혼자서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한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그런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한 학년에 80명을 배출하더라도 그런 인성이 중요한데, 그런 인성을 가진 친구가 1년에 한 80명 중에서 솔직히 한 일곱 명도 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성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프로그래머는 코딩 인력이 아마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 코딩 인력이 필요한데, 코딩 인력으로 하셔서 거기서부터 해결을 하고, 프로그래머는 보통 코딩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해서, 아까도 그러한 몽고DB라든가 그러한 기술 동향이라든가 다 읽고선 이렇게 적정하게 분배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외부 인력의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금액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프로그래머다 그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시장에서는 보통 한 1억 이상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키워서 거기서 프로그래머로 쭉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인력을 끝까지 데리고 회사에서 적응할 수 있게끔 데리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하면서 저도 기술 자문을 여러 군데를 해봤지만은 제일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기술자들이 근성이 있어가지고 C#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다른 C 언어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자기 입지가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배척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장벽인데, 그런 것들은 CEO가 그런 것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링크는 다른 거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냥 링크는 여기서 그냥 보겠습니다. 김동일 교수 이렇게 치시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뜹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 홈페이지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오셔서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셔서도 그냥 여기서도 김동일 교수 이렇게 쳐주시면은 제가 바로 뜨니까 뭐 링크 같은 거 따로 외우시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오셔서 제 이름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 강의는 마치고 나머지 것들은 뭐 언제든지 뭐 전화라든가 이럴 때 있어 저기 그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